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방성한 경제활동기를 지나서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후에 대한 대비도 없이 우리가 소득의 공백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두려움부터 커질 텐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연금보험을 살펴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금보험을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수익률은 얼마나 될지를 다 따져보기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드릴게요.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대비하는 보험 저희와 함께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호흡기 질환 플랜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되는 부분까지 저희와 함께 든든히 대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내 노후에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연금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금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김경호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목을 보시면 4월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송국에 오다 보니까 개나리, 목련 막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금융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보험료를 만들 때 그리고 연금을 줄 때 이 이율을 몇 퍼센트를 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예정 이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확정 보장해 주는 게 있는데 보험업계 전반에서 적용하는 이율을 낮추는 거.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은행에서 미국 기준 금리 뭐 이런 것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회사들도 이렇게 예정 이율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내가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특히 연금, 저는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저는 우리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진짜 연금은 은퇴를 위해서 반드시 얼마라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연금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앞서 아나운서님께서도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의학은 발달되고 보건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병들, 정복해 나가는 병들이 많아졌잖아요. 암은 이제 거의 완치 수준처럼 무언가가 자꾸 극복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볼까요? 저도 예전에는 120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나이가 되면 잘 내 맘같이 그만 사라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래 사는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더 긴다는 거는 돈 버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돈 안 벌고 쓰기만 하는 시대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기간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가장 큰 은퇴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뜻처럼 이렇게 될까요? 70살이 돼도 80살이 돼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 그러면 이게 내 노후하고 직결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 더 일할 수 있으세요? 저도 물어봤는데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더 길게 일하려고 저는 마음의 준비, 건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사회가 더 발달되고 복지국가가 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렇게 세금을 잘 걷어놔야 국가 경제도 가정 경제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비비를 잘 저축을 해놔야 위급한 상황에 걱정 없이 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세금이 점점 더 투명해지고 올라갈 길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50년에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옛날에 1988 이렇게 나온 것처럼 금리가 막 10%, 15%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경제 성장이 이미 급성장은 멈췄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보다 답보 내지는 내려갈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안인데요. 오래 살고 돈 버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금리는 내려가고 세금은 더 많이 떼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연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가 돈이 필요한 시기에 그 시기에 돈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재무설계의 출발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요. 1%, 0.75% 이렇게 넣어봐야 물가 오르는 걸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직접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접 투자해서 손실 기억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조금 우리의 노후를 그렇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투자형으로 되어 있는 간접 투자 상품 유형 이런 것들을 고르시는 게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100세 이후를 지금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젊으세요. 예전보다 한 70% 정도 수준으로 그 나이에 맞춰서 사시잖아요. 80세가 되셔도 60대처럼 보이시거나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 앞으로는 더 그래질 거예요. 그렇다면 요령은 연금 개시를 너무 빨리 받지 말고요. 될 수 있으면 늦게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써? 이렇게 질문이 올 수가 있는데요. 늦게 연금을 개시를 하고요. 그 전에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요즘은 보험이 금융공학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그냥 묶여있지 않아요. 대출 아니고요. 그냥 인출해서 얼마든지 꺼내실 수 있습니다. 연금은 최대로 늦게 개시를 하고요. 그 전에 돈이 필요하다면 시시때때로 인출 기능을 통하면 내 돈을 가장 많이 불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개시라고 앞에는 인출을 활용하시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하고의 싸움인데요. 제가 예전에 유럽에 배낭여행 갔을 때 은행이 안 보이는데 은행을 이용하려면 은행 이용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그 지인 말을 듣고 저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질 것 같습니다. 통장 여러 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죠. 그리고 금리는 고사하고 은행을 이용을 하시려면 돈을 집에다가 현금을 쌓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은행을 이용하는 수수료를 내셔야 되는데 이미 당연한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 금융기관 중에 여러 가지 연금보험 중에서 수수료를 가장 작게 낸다는 거는 내 돈이 많이 쌓인다는 뜻이니까 이 세 가지만 비교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돈 모으는 속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억만 있어도 예전에도 큰 돈이었고 지금도 큰 돈인 것 같고요. 미래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씩 10번 모으면 1억이 바로 준비가 되고요. 100만 원씩으로 나누니까 100개월이면 되는데요. 100개월이라는 것이 매월 100만 원씩 저축을 했을 때 8년 3개월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살짝 한 달에 100만 원도 부담스러운데 8년 3개월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마지막으로 쉬운 방법을 찾아볼까요? 10만 원씩 납입을 하시면은 83년 걸리면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83년간 꼬박꼬박 10만 원씩 모아야 되는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보험에 가입을 하면 세금을 안 낸다 이런 얘기 대충 들으셨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세법 안에 있는 보험 차익 비과세라는 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험에다가 내가 1억을 납입을 했는데 그게 2억으로 불어나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아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비과세인데요. 변천사를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3년 일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해가지고 까다로운 조항까지 생겼어요. 저축성은 더 이상 무한대로 비과세 안 해준다고 매월 150만 원과 한꺼번에 내는 목돈은 1억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 제한은 점점점 더 빠른 속도로 제한을 많이 가할 것 같아요. 기간도 물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돈을 납입을 해서 이자가 생기면 이자를 내야지 이렇게 이 비과세 제도는 없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옛날에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약관 적용받듯이 오늘 연금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비과세 적용도 금리도 오늘 걸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뭔가 더 나빠지고 불리해지기 전에 빨리 내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 약관, 좋은 제도를 적용받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수료를 한번 전체 보험회사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납입하는 수수료는 안 낼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사시던 냉장고를 사시던 그 안에는 운송 수수료도 있고 뭐 제조 원가도 있고 모든 거래에는 수수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회사는 추가 납입 수수료만 비교한 건데요. 3.0에서부터 3.5, 2.0, 2.5% 이렇게 있고요. 어떤 회사는 추가 납입 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는 회사가 있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수수료가 하나도 안 내는 이런 데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뭔가를 보장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수료를 떼는데 나한테 합리적인 보상이 있는가 이런 거를 따져보셔서 수수료를 내더라도 보증해주는 기능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수익률을 위해서 수수료 없는 회사, 작은 회사 이런 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연금보험은 아주 어린 학생들, 꼬맹이들, 뭐 10살, 15살, 20살 이런 친구들도 다 준비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 부러워하는데요. 공무원 분이신 분들은 평생을 나라에 봉사를 하고 대신 연금도 보험도 취업을 시작을 해서 은퇴할 때까지 평생을 연금을 납입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내 연금을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우선 보시면 나이대별로 다 다른데요. 예를 들은 금액인데 이것이 수익률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돈이 얼마나 차이가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드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20살인 경우에 그냥 10만 원씩 20년을 납입을 한 경우에는 3.75%일 때는 9,500만 원에서 수익률을 6.25%로 올리면 돈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죠. 우리가 찾으셔야 되는 거는요.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그리고 수익률을 더 높이는 방법 이렇게 찾으시면 같은 연령대에서도 50대로 와도 3.75%는 2,600만 원인데 수익률을 올리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4천만 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추가 납입 수수료가 있는 회사, 없는 회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내 연금 구자는 그냥 10만 원짜리 하나만 하시고 추가로 낼 수 있는 비용을 더 높이신다면 최소의 수수료로 최대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데요. 예만 들어서 30대에 보시면 저렇게 기본과 추가 납입을 잘 섞으셔서 수수료를 최소로 낮추시면요. 3.75%일 때도 2억, 그다음에 수익률을 올리면은 3억 7천만 원 이상 이렇게 큰 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이게 시간의 위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10만 원씩 12년을 내면 1,440만 원, 20만 원씩 내면 2,880만 원은 10살인 친구나 아니면 이렇게 50대로 오시나 내가 납입하는 총 납입 보험료는 그냥 2,88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은퇴자금은요.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는 전제 하에 100세까지 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다 합산을 해보니까 이렇게만 하셔도 3억대 10살인 친구는 그 다음에 나이가 올라오면 물론 30살이신 분도 딱 12년만 납입을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이 시간의 위력을 보시면 은퇴자금을 1억 5천만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살았다. 그런데 얘네들이 살 길이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 얘네들이 나중에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현실적으로 하거든요. 1억 5천만 원을 은퇴자금으로 목돈으로 주시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20만 원을 그냥 꾸준히 나누어서 납입해 주는 거 내지는 이런 것을 하게 하는 거죠. 본인이 젊은 친구들은 나한테 미래가 55세, 65세 이렇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온다는 거를 저희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가정 경제에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일단 수수료를 가장 낮게 하시고 그리고 추가 납입 제도만 잘 활용하시는 것을 4월 이후에는 최저 보장하는 것들이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5%를 보장을 해주고요. 납입이 다 끝나고 나고 기다릴 때는 4%를 최저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최저 보장해주는 것이 점점 발달할수록 이 5%는 4%로 내려올 것이고 4%는 3%로 내린다는 것이 보험회사에서 이미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4월 이후에는 변액의 수익률은 내 투자 실적에 따라서 받지만 최악의 경우 막아주는 5%와 4%를 보장해주는 이 기능이 약관에 써 있는데요. 그 약관이 변경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5%, 4%를 보장받아서 확정적으로 하면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1%씩 내려오면 내가 최저로 보장받는 금리가 4%, 3%로 낮아진다는 거는 당연히 불리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거는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정이율이나 이렇게 최저 보장해주는 금리가 떨어질 건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가입을 하시면 그 높은 금리를 연금 개시할 때까지 계속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해서요. 며칠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셔서 이렇게 좋은 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며칠 남지 않은 3월 후반부에 연금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라이플랜데이 강의 시간에는요, 연금보험 준비 요령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0%대 제로금리 시대,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낸 돈의 1.5배, 심지어 2배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연금보험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변액 연금 상품인데도 여러분들이 4에서 5%의 확정 금리를 약속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서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막막했던 내 노후 준비나 또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해진다고 하니까 저희가 서둘러서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에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면은요, 전체적인 보험료도 오른다고 하는데 네. 오늘 저희가 소개를 받은 연금보험도 비싸지나요? 네, 많은 질문이요. 보험료가 오른대요. 연금보험도 올라요. 이러는데 연금보험은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10만 원을 내면 되는데 어떤 게 달라지냐면 연금 받는 총액이 예를 들어 3억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 1% 떨어지는 것이 2억 8천, 2억 7천 이런 식으로 내가 받는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짜 그게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월 납입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지만 정말 연금을 받는 그 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연금보험도 4월 이전에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보험료는 그대로인데요. 더욱더 불리해지는 게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든다고 해요. 지금은 4에서 5%지만 3에서 4% 정도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서둘러서 3월 안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연금보험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데 매달 얼마 정도 내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그러게요. 가장 모호하고 막 그런데요. 연금은요, 이달에 쓰고 다 떨어졌는데 다음 달에 또 주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몇백만 원씩 많이 가입하면 좋은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각 보험사의 최저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10만 원씩을 두고 있는데 한 10만 원 정도는 한번 해보시고 포트폴리오상 상품을 2개로 나누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우선은 10만 원, 20만 원 이런 단위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10만 원이라도 20살인 친구가 준비하는 10만 원은 나중에 억대가 될 수가 있고요. 50대가 준비하시는 10만 원은 한 2,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어리신 분은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길게, 연세가 40대, 50대가 되신 분들은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이 적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요. 젊은 분들도 더 유리하다는 점 기억을 하셔서 우리 아이의 보험까지 함께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경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연금보험 준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20대의 경우에는 무려 한 2배 가까이 늘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좋겠고 또 나이가 있어서 이제 슬슬 내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4월에는 좀 불리해진다고 해요. 3월이 유리하니까 역시나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연금보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4월에 전체적인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내 보험을 점검받고 또 새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전화와 문자 연락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호흡기 질환 플랜입니다. 고은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은요, 우리가 편하게 숨을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닌 시대가 된 것 네. 같아요. 미세먼지로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 뭐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이게 호흡기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보험, 좀 관련 있는 보험 있으면 살펴볼까요? 일단은 지인들하고 가장 많이 요즘 나누는 대화가 코로나19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아요. 지금까지 정말 하나의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코로나, 즉 그 호흡기 질환은 정말 이토록 위험한 질병인가라고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는 늘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신 그 암이고요. 또 두 번째는 심장질환, 그리고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인데 4위가 폐렴이고요. 폐렴까지는 뭐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만성 호흡기 질환이 전체 사망 원인의 7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3위를 이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호흡기 질환은 정말 이번에 코로나19처럼 앞으로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전에는 좀 아래쪽에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급속도로 좀 위로 올라온 거죠? 네, 왜냐하면 환경이 점점 왜 하늘을 봐도 뿌열 때가 많잖아요. 네. 그게 그만큼 폐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잠깐 조금 살펴보자면 예전에 2003년에 사스, 그리고 2012년에 메르스랑
코로나가 사실은 같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얘가 자꾸 변이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번처럼 코로나19 같은 사태도 일으켰고,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전조 증상이 거의 없는, 나는 걸린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사람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예. 이게 자꾸 전파가 되고, 거기에 아직까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이 코로나19입니다. 네, 맞아요. 전조 증상이 없으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괜히 나도 혹시 걸린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두려움도 들고 친구를 만나기도 좀 두려워지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가입한 보험에서 어떠한 걸, 지금 요게 새로운 질병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새로운 질병인데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는 과연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실비 부분, 실손은 다 된다고 하는데 정말 코로나19도 다 돼?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할 것 궁금해요. 같은데요. 코로나19가 만약에 내가 검사를 했는데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쓰는 병원비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비용을 대기 때문에 실손은 기본적으로 이 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즉 내가 쓴 돈 이상을 받을 수도 없고 딱 그만큼만 보존을 해주는 게 실손보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내가 지출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실손에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내원을 해서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를 했을 때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실손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생각보다 사망자가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과연 보장이 될까? 또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 내지는 재해 사망 담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메르스처럼 제1급 전염병으로 이번에 분류가 되면서 재해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 사망에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재해 사망이 같이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재해 사망이나 일반 사망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상해 사망 아니면 질병 사망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상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게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질병 사망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내가 코로나인지 검사를 받고 싶은데 검사비가 좀 걱정된다면 네. 실비에서도 음성 네. 판정이 돼도 지금 처리를 해준다는 그렇죠. 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안에 또 재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코로나19로 또 사망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보장도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미세먼지 저희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잠시 이슈가 가려졌지만 정말 이것도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왜 겨울 되면은 뭐 4만 4온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4만 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네요. 그 3위가 미세먼지인데 3일 동안 좀 추웠는데 4일은 따뜻하겠지라고 해서 외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원래는 이게 코로나19가 아니다 하더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미리미리 준비했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왜 문제가 되고 왜 앞으로도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인가를 보면, 이 미세먼지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은 그러한 입자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폐나, 그러니까 입이나 코로 호흡을 했을 때 여기서 걸러지지가 않고요. 이게 곧바로 폐나 심장으로 흡착이 돼서 이게 배출이 되지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내 몸에 이 미세먼지가 쌓였을 때 어떠한 질병이 유발이 되느냐를 보면 여자분들 이제 피부는 당연히 안 좋아질 거고요. 예. 탈모도 유발을 하고, 왜냐하면 얘가 두피의 그 모공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그 안에도 계속 쌓여서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키고요. 예. 특히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조산 위험도 생긴다고 하고, 특히나 당뇨, 그다음에 아까 혈관 질환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도 유발을 하는 게 이 미세먼지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위험한 건 알았지만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네.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뭐 사망자율도 많이 늘고 있나요? 네, 지금 예상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즉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계를 보면 한 3배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치가 나오는데,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 환자인데 암 환자 중에 특히 미세먼지, 대기 오염과 관련된 건 폐암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실제로는
앞으로는 이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폐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나 조기암 환자나 말기암 환자의 그 조기 사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가 기존에 뭐 심장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당뇨 같은, 즉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자꾸 얘기하는 그 기저질환, 내가 이러한 질환이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미세먼지 그리고 아니면 요번과 같은 그 코로나19 같은 그런 호흡기 질환이 걸렸을 때 원래 예상치보다 훨씬 빨리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번에도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뭐 폐에 관련된 그런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혈관 질환을 앓고 있던 고령의 환자들이 많이 사망에 이르렀던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의료비 지출도 크겠네요. 그렇죠. 내용을 보면은 특히나 우리가 왜 아까 4만 3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미세먼지가 높았던 날을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의료보험공단에 그 청구가 들어왔던 그 의료비가 폐질환, 특히 호흡기 질환, 뭐 천식이라던가 아니면 비염에 대한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던 혈관 질환에 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던 분들이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입원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러져서 평소에는 그냥 통원으로 치료가 됐던 것들이 이게 증세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요.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해 주신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네. 우리가 준비할 사항도 그렇고 보험으로 준비하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서 뭐 실손이라던가 아니면 사망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많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과연 폐 아니면 호흡기 관련된 거는 내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를 보면은 호흡기 질환 플랜, 그러니까 이 플랜의 제가 가장 그 첫 번째 장점은 코로나가 이번에 코로나19가 완치된다 하더라도 얘가 폐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치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내가 이 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는 계속해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실손 특히 사망 이렇게만 보장받기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또 필요하고 더구나 2003년 그리고 2012년에 뭐 사스, 메르스처럼 똑같이 이런 호흡기 질환에 관한 그런 질병들이 계속해서 새로 뭐 변이되고 변종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는 대기 오염이 더 심해질 텐데 미리미리 좀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일본처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시작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라는 거는 아무래도 혈관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호흡기 질환 플랜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저희가 질병 사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이런 부분 포함해서 수술비라던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수술비 위주로 플랜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특히 작년에 가입하신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사망 담보가 좀 적게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2019년 동안 뭐 혈관 질환이랑 그 심장 질환이 늘 이슈가 됐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보험사들이 사망 담보를 가장 최소로 가입을 하더라도 이러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과 같이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생각보다 너무 적은 보험금이 지급이 돼서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 너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호흡기 질환 플랜을 준비를 할 때 내가 기존에 부족했던 질병 사망도 조금 보완을 하고 거기에 물론 그 폐가 포함이 된 뭐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도 보장을 받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이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이 단순히 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특히 폐, 그다음에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고 심장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한꺼번에 커버가 될 수 있는 게 호흡기 질환의 정말 폭넓은 플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뭐 질병 수술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몇 대 수술비처럼 성인병 전체를 담보하는 그런 수술비 그런 거 위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렇게 받고 또 받을 수 있고 저렴하니까 수술비로 오늘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좋은 보험사 몇 가지 추천해 주시고 비교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일단 대표적인 세 군데 보험사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A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대 수술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수술비 항목이 가장 많이 폭넓게 101대로 준비되는데 문제는 그 5대 기간 질병 수술비, 그러니까 심장, 신장, 폐, 등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5대 기간 질병 수술비가 요즘은 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피 흘리는 수술을 안 하고 되게 간단한 시술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에는 비관열 수술이라고 보통 약간의 명시되어 있는데 이 비관열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 주기로 한 그 수술비의 반, 50%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B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부터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가 아니다 하더라도 호흡기, 미세먼지로 인한 그런 뉴스가 계속 이슈가 되면서 이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해서 좀 몇 가지 새로운 특약들이 탑재가 됐는데 B보험사에는 이러한 폐 관련 질환 그 진단비가 좀 타 보험사에 비해서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보험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미리미리 호흡기 질환 플랜을 좀 준비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20대나 30대의 젊은 나이가 아니라 40대 이상, 5, 60대가 특히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50대 이상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A나 B보험사에 비해서 저렴하고요. 거기에 아까 얘기한 5대 기간 질병 수술비에서 특히 폐 질환 관련해서는 보통은 보험사가 아무리 폐를 수술했다 하더라도 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질병 코드가 의사가 써준 질병 코드와 보험사가 얘기하는 질병 코드가 맞아야지만 보장을 해주는데 이러한 그 질병 코드 중에 폐로 인한 질병 코드가 빠지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특히 호흡기 질환을 준비를 할 때는 C보험사가 또 이러한 5대 기간 질병 수술비가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네요. 보험료도 비교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호흡기 질환 플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대두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중요도가 높아진 이러한 질환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하셨으면 해서 만들어 놓은 플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추가적인 준비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살펴보면 A 플랜, 그러니까 A사 같은 경우에는 뭐 30대, 40세, 50세 기준으로 봤을 때 남성이나 여성이나 30세는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보장이 다 가능해요. 요거는 질병 사망까지 포함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질병 사망 5천만 원을 보장을 받으면서 거기에 수술비까지 보장받기에는 되게 저렴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0세 같은 경우에도 내 나이대랑 비슷한 3만 원, 4만 원대 정도면 보험이 보장이 가능한데 대신에 이제 50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은 5만 원대인데 남자는 8만 원대로 조금 비싼 이유가 남성의 사망 확률이 여자보다 이제 점점 높아지고 특히나 이런 혈관 질환,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거기 이제 B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거의 비슷하고요. A사랑. 그리고 이제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2만 원대, 30세 같은 경우에는 40세의 경우에도 여성은 3만 원대, 남자는 4만 원대면 준비가 가능하고 그 50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A 보험사보다 조금 저렴한 4만 원대로 보장이 가능하고 남자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C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30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 원대로 보장이 가능해서 2만 원 아래로도 준비가 가능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C사가 50대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보험료도 보시면 여성은 비슷하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A사, B사 같은 경우에는 8만 원대여야지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지금 C사 같은 경우에는 50세 남성 같은 경우에도 6만 원대면 충분히 이 플랜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어느 하나 빼놓을 거 없이 네. 딱 이 시점에 요즘 필요한 그런 보장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보험 있으신 분들도 지금 좀 생각을 네. 하실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셔서 이 플랜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을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정말 문제는 이 미세먼지로 인한 폐질환도 문제지만 혈관 질환도 정말로 문제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다 조금 저렴한 보험료로 제대로 좀 보장이 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른 거는 이제 C플랜인데요. C플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폐에 대해서는 타사에 비해서 폭 넓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플랜에선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보험료도 조금 저렴해야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조금 더 용이할 텐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특히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C플랜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호흡기 질환 플랜 최종적으로는 C 보험사 상품을 추천 주셨습니다. 보험 있으신 분들 추가하실 때요.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하고요. 간단한 수술도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사망원 2위와 3위인 혈관 질환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미세먼지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혈관 질환 쪽에 대한 든든한 대비를 보실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후유증도 대비해 보실 수 있는 플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은정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앞으로의 정말 커다란 문제는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니까요. 살펴보시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가족의 보험을 좀 준비하실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저희가 지금부터 도움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먼저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잠시만요. 네. 보험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요. 예. 뭐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잘 들어있는지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6건이나 가지고 계세요. 이것들 가입하시면서 점검 받으시는 건 오늘이 처음이세요? 네네. 그럼 더욱더 꼼꼼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5이요. 네, 50대 중반 되셨고요. 그럼 네. 혹시 가족력이나 걱정되는 병력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그럼 네. 보험에 관심이 있으셔서 좀 차곡차곡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험료 네네. 어떠세요? 보험료는 뭐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네. 이거보다 조금 오버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35만 원 정도 되는데 보장 대비 네. 적절한지도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5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A사에서 3건 가지고 계시네요. 암보험, 의료보험, 3대 질병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S화재에서는 운전자 보험과 당뇨 케어 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H화재에서 퍼펙트 건강보험까지 지금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35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6건의 보험을 가입을 해놨는데 혹시나 보장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싶다고 하고요. 지금 아프신 곳은 없으신데 보장 괜찮은지 박명숙 전문가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분의 들어있는 6가지 보험에 하나하나의 보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생명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이고요. 고해감이 5천만 원, 그다음에 소해감이 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보험료가 22,000원 정도 나가는데 비해서 보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생명의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질병 종수술비나 상해 종수술비, 또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입원 일당을 보장해주고 13년을 납입하셨어요. 그래서 20년 납이기 때문에 앞으로 7년만 더 내면 보장만 받으시면 되니까 이것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대 질병, A생명의 3대 질병 요거 같은 경우는 뇌출혈과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장 범위가 굉장히 적고 이거 같은 경우는 10년나 10년 갱신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더 올라갈 예정이죠. 그래서 보장 범위도 좁고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품의 경우는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S화재에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비운전자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전자 보험이 5만 원씩이나 나가는 거 보면은 예, 상해나 거기에다가 적립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보험의 적립금은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립금 안 넣으시는 게 좋고요. 상해 같은 경우도 골절, 상해 수술, 화상 수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은 아래 보시면 건강보험이 있는데 그 안에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운전자의 경우는 운전자 보험을 없애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S화재의 당뇨 케어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건강하다고 하셨고 또 가정력을 봤을 때 당뇨가 없으시다면 이것은 없애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당뇨 진단비로 뭐 당화혈수 6.5면 200만 원, 당뇨 진단 당화혈서 7.5면은 300, 이 정도의 금액을 받으시는데요. 이것도 본인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샜기 때문에 가정력이 없다면 이것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H화재의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뇌졸중 1,000만 원,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1,000만 원, 암 진단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상해에 대해서 골절, 상해 수술, 화상 수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5년 납인데 9년을 내셨어요. 그럼 앞으로 6년만 더 내시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은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보험 중에서 암보험이라거나 의료보험,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가시고 내가 말했던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35만 원 정도 나가는 보험이 이제 21만 원 정도가 줄어지면 21만 원 정도가 나가니까 13만 원 정도가 줄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암 진단 정도는 4천만 원 정도 나가시는데요. 뇌출혈이라든가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또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보충해서 20세나 100세 만기에 새로운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손해보험사에서 하는 건데요. 뇌출혈 진단비로 200만 원, 그 다음에 뇌출혈 진단비로 2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뇌혈관 진단비 200만 원, 특정 뇌혈관 진단비 300만 원 해서 뇌혈관 진단으로 500만 원을 추가했고요. 허혈성 심장 진단비 200만 원, 그 다음에 특정 허혈성 심장 진단비 300만 원 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 뇌라든가 심장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혈관에 대한 보장만 있거든요. 그래서 뇌전증 진단비 1,000만 원, 그래서 뇌를 보장해 주고요. 심근병증 진단비에서 1,000만 원, 이것은 심장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 500만 원, 허혈성 수술비 500만 원, 그 다음에 개호 유발 특정 수술비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수술을 받고 나서 무릎 관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술하신 분들은 움직이지 못하죠. 네. 그랬을 때 이 수술비를 가입하시면 회당 이렇게 100만 원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나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은 요거를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관련 질병 수술비 이렇게 있습니다. 요새 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 이런 거를 가입해 주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코로나 같은 특정 질병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 전염병 치료비 이런 걸 넣어 주시면 훨씬 보장이 든든하겠죠. 그래서 요 보장을 37,000원 정도 더 넣으시면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들 뇌혈관이라거나 심혈관, 그리고 폐질환, 그다음에 특정 전염병, 그리고 뇌라든가 심장 자체를 보장해주는 이 보장이 더 강화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A생명의 3대 질병보험이랑요. 적립금이 많이 들어있었던 운전자 보험 그리고 당뇨보험은 정리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보험료는 30만 원이 넘는데 생각보다 보장이 아쉬웠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보장 다 채워드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좀 걱정 많으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까지 다 넣어드려도 3만 원대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남은 돈은 가정 경제에 쓰시면 되겠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빼고 필요한 보장들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혹시 내 보험에 중복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원하시거나 필요 없는 적립금이 들어있어서 소중한 돈이 새어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함께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